반딧불을 만나러 가는 밤. 가서 뭘 하면 돼? 그냥 걸으면 돼. 제주에 사는 비의 집에 머문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비가 예약해둔 대로 반딧불을 보러 곧자왈로 향하는 길. 여름밤과 숲과 산책을 좋아하는 나로선 거절할 수가 없는 제안이었다. 차를 달려가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은 반딧불은 초여름 한 달 정도만 볼 수 있다는 것. 습도가 높아야 하는데 오늘 날씨는 운이 좋은 편이며 예약을 위해선 꽤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는 얼마 전 이미 반딧불 탐방을 해보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사실 때문에 나는 이것이 비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이벤트라고 여기기로 했다. 가본 곳에 다시 같이 가고 해본 것을 다시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우정의 다른 이름 같다고 생각하면서. 여름의 길목에선 좀처럼 해가 지지 않았다. 해가 져야 반딧불을 볼 텐데. 곧자왈 입구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입장 팔찌를 하나씩 나눠받고 대기 장소에 서 있을 때까지도 하늘이 밝아 조금 초조했다. 이렇게 어둠을 간절히 기다려본 것도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었다. 일몰 시각이 지나 드디어 낮과 밤이 자리를 바꿀 때쯤 우리는 숲의 입구에 모여서서 짧은 설명을 들었다. 반딧불은 아주 예민한 생명체라 희미한 빛이나 작은 말소리에도 반응하니 숲에 들어가면 빛을 내는 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를 모두 끄고 대화도 멈추고 크게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걷기만 해달라는 말이었다. 비의 말이 맞았다. 그게 전부였다. 숲에 들어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없이 걷는 일. 그 말을 마치고 곧자R 입구로 들어선 안내자는 거기 어디 밤에 문이라도 있는 것처럼 금세 어둠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그냥 이렇게 걷는 건가? 당황할 틈도 없이 안내자를 놓칠세라 한 명 한 명 차례로 숲에 들어섰다. 입구부터 이어지던 데크길이 끊기고 흙길이 시작되자 미약한 빛마저도 자취를 감추었다. 흐린 날이라 달빛도 구름에 가린 밤이었다. 어둠 속에 갑자기 혼자 남겨진 듯한 감각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앞엔 누군가 새까만 종이를 들이댄 것만 같은 빽빽한 어둠뿐.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일. 불안을 밀어내며 발을 내디뎠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나머지 감각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몇 걸음 앞서 걷는 사람들의 인기척, 누군가의 발바닥이 흙길 위에 잔돌들과 마찰하며 일으키는 소리. 바람이 불 때마다 높은 곳의 나뭇잎들이 손바닥을 비비듯 스스스스 흔들리는 소리.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선명해지는 꽃냄새. 이 꽃은 무슨 꽃일까? 누구에게 이름을 물어봐야 하지? 생각한 그 순간 내 앞으로 나풀나풀 작은 빛이 지나갔다. 첫 반딧불은 소리 뒤에 왔다. 사람들의 낮은 탄성이 지나간 자리에 여운처럼 작고 희미한 빛이 떠돌다 숲으로 사라졌다. 고개를 돌리자 거기 어둠 속에 잠긴 숲속에 자그마한 빛들이 보여 있었다. 어떤 빛을 반딧불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나니까 반딧불들은 더 자주 보였다. 숲을 속, 바위 옆, 나무 뒤, 어둠 속에서 하나 둘 셋 불처럼 켜지는 것들. 떠도는 별처럼 날아다니는 것들. 그 빛은 마치 내가 여기 있다고 보내는 미약한 신호처럼 깜빡였다. 사진 속에서 본 반딧불들은 훨씬 선명했는데 그게 오랜 노출로 모아둔 빛에 불과했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오솔길 양옆으로는 끝을 모를 숲이 펼쳐져 있었고 반딧불들은 대개 숲을 속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었으므로 때로는 그 빛이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했다. 인간이 낸 산책로의 테두리를 알 수 없을 때 길의 바깥에서 반딧불들이 화살표처럼 깜빡였으므로 이 방향이라고 이리로 쭉 걸어가면 된다고. 어떤 반딧불은 길을 건너듯 이편에서 날아와 사람들 사이를 거쳐 저편으로 날아가기도 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다가오네 생각하다 퍼뜩 이 밤을 헤집고 다니는 건 나라는 걸 깨닫는다. 새삼스레 숲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됐고 제주에는 한낮에 여행자들과 바다를 향해 선 카페들, 별점과 해시태그로 표시되는 식당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어두운 숲이 있고 반딧불이 있고 빈 오름이 있고 노루와 새들이 있다. 원래부터 이 섬에 살던 것, 이 섬의 주인인 것들. 그 생각을 하면 이 밤 이 숲에 불쑥 들어온 것이 미안해지기도 했다. 어떤 존재를 의식하며 이토록 조심스럽게 걷는 경험도 낯설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함께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크게 말하고 소란스레 걷고 팔을 휘젓는 바람에 저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는 생각.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채운 건 새까만 어둠이었다. 불을 다 꺼도 어딘가에 불이 늘 켜져 있는 도시에선 내내 잊고 살던 것. 단어가 아니라 감각으로서의 어둠. 서로를 비로소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둠도 있다는 걸 거기서야 느낄 수 있었다. 철학자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은 반딧불의 잔존을 통해 말한다. 오늘날 반딧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두운 곳에 있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 반딧불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당연하게도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상한 말이었다. 어떤 것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뒤늦게 도착한 극장의 어둠 속에 서 있을 때면 이해하지 못한 영화 앞에서 잠들고 난 다음이면 왠지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혜령 사랑의 잔잔들 중에서. 그동안 나는 함부로 무언가를 잃었다고 말해온 게 아닐까. 내가 사라졌다고 여긴 많은 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다. 충분히 어두운 곳에, 충분히 고요한 곳에, 속삭임으로 말해야만 들리는 곳에. 그러니 내 곁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당연하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어떤 것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한다는 것. 이상하게 그 밤엔 그것이 남은 삶에 대한 은유로 들렸다. 계속 걸으라는 말로도 들렸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을 수 있는 존재. 캄캄한 마음으로 걷다가 어둠에 서서히 눈이 익었을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가 언제고 글로 옮기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었다.